수십 년째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찬 거, 기름진 거, 매운 거 드실 때마다 설사하시던 분이 저희 한의원에서 한두 달 치료한 다음에 약 70%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겼는지 다른 데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진짜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한의원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얼마 못 가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운 것도 안 되고 찬 것도 안 되고 기름진 것도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수십 년째 현장 노동을 해오시던 분인데요. 일하다가 배가 뒤틀리면 현장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아예 자극적인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도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설사가 별로 나아지질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히 해결이 안 됐다고 하셨죠. 처음 오셨을 때 특이했던 건 소화기 증상 외에도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다른 부가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료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부분은 잠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 이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매운 음식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꼭 불닭볶음면 같은 자극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조금만 고춧가루 들어가도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찬 음료나 차가운 음식, 과일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삼겹살 같이 기름진 거 먹은 날은 또 막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침에 출근 전에 한 번, 밥 먹고 나서 또 한 번,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분들, 밖에서 밥 먹을 때는 항상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외출이 불안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남녀 가리지 않고요. 또 불규칙한 식사, 육체 노동 해오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서 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젊을 때부터 있었는데 나이 들수록 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자주 오십니다. 자, 이 왜 안 나았을까요? 음식도 바꾸고 약도 먹어보고 왜 수십 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치료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설사가 심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지사제입니다. 장의 운동을 억제해서 일단은 설사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염증이 있다고 하면 소염제를 쓰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장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설사를 틀어막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적으로 낫지는 않죠. 이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근본적으로 보면 바탕에는 복부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장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부 혈액순환 저하. 장 점막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점막이 스스로 재생하고 유지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설사를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게 하더라도 염증을 가라앉혀도 같은 자리에서 그 증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 점막의 기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낫지 않은 게 아니라 낫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장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손이 많이 트고 갈라지는 분들 있죠. 근본적으로 피부 자체의 보호막,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차가워도 손이 트고요. 비누만 닿아도 자극이 오고 햇빛만 받아도 빨개집니다. 자극의 종류가 뭐든 간에 반응이 과하게 오는 거죠.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매운 거, 찬 거, 기름진 거 뭐가 들어와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자극의 종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장 자체의 방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게 먼저입니다. 그 방어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바로 복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장으로 공급되어야 장 점막이 스스로 재생하고 유지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장은 점점 예민해지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수축하고 밀어내는 반응이 강해집니다. 왜냐면 나는 그 자극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 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언급드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이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함께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소화기 쪽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먹은 게 영양분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게 전신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종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면 그런 부분들,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다른 자율신경 실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주로 장의 구조적인 이상, 염증, 종양 같은 걸 확인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장이 애초에 왜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상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옴니픽 검사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뇌파와 맥파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뇌파는 뇌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합니다. 뇌와 장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뇌의 혈류가 떨어지면 그 신호가 장의 운동과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맥파 검사라는 것은 자율신경 상태를 봅니다. 우리가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하고 이런 게 결국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소화에 또 설사, 대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율신경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BO 검사, 전신의 혈액순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당연히 장의 혈액순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한의사가 직접 문진을 해드립니다. 객관적인 수치도 중요한데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이거는 반드시 한의사의 문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뭐 더위 타는지 추위 타는지 또 뭐 소변은 어떤지 또 생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맥도 짚어보고 배도 눌러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은 한약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15일 단위로 경과를 확인하면서 다음 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한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한약은 장 점막의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과도하게 예민해진 장의 반응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복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늘리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매운 거, 찬 거, 기름진 거에 각각 반응하는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영해서 처방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면 영양 흡수가 줄어들면서 체력 저하, 수면 불량, 가슴 두근거림 등 다른 전신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고요. 한두 달 치료 후에 70% 호전됐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무뚝뚝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장 증상이 좋아지면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혈액순환이 회복되면서 몸의 기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런 증상들이 좀 오래된 만큼 완전한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장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저희는 15일 단위로 환자분의 증상을 전화나 카톡으로 체크하면서 다음 한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참아오셨다면 그게 그냥 내 체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온 증상도 원인이 해결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수십 년 된 증상이 한두 달 만에 70% 좋아졌다는 건 단순히 그냥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오시면 뇌파, 자율신경, 맥파죠. 그 다음에 UBO 검사로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또 그 수치와 또 저의 문진을 바탕으로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3차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막연하게 장이 예민하다가 아니라 왜 예민해졌는지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은 부산 화명동에 있는 더드림 한의원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존의 방식대로 나았을 거였다면 진작에 나았을 겁니다. 이런 원인 설명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셔가지고 또 전화 주셔서 예약 잡으시고 진료 받으세요. 그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